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에서 제휴율의 종류 및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휴율 부분만이라도 필기에서 완전하게 공식을 기억하시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체크해 두시고요. 한 번만으로 공식 암기가 안 되신다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실 때 중요한 강의들 있죠. 별표 3개짜리가 많거나 내가 들으면서 조금 힘들었던 강의들 다시 체크하시고요. 전체 강의를 2번, 3번 듣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내용들 강의 체크해 두시고 필기에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어느 정도 핵심 단어는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체크하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천인율입니다. 요 제휴율은 필기에서는 한 문제에서 2문제 가까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실기에는 보통 한 3에서 5점인데 배점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아요. 나오지 않는 시험보다는 나오는 시험이 훨씬 많아요. 10년치 토탈에서 제휴율이 실기에 안 나오는 시험은 몇 번 안 된다 보시면 되죠. 이렇게 확률이 높은 내용을 버리고 다른 내용 위주로 열심히 해봤자 실기 넘어가시면 점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점수는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인율인데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뜻인가? 연천이죠. 천은 이렇게 저처럼 적어보세요. 연은 1년을 뜻해요. 1년. 천이죠. 천인이죠. 1000명당. 인율이죠. 사람에 대한 비율이에요. 1000명당 무슨 사람이냐면 제자. 비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이 연천인율은요, 연을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6개월 동안에 천인율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천인율 하시면 됩니다. 천인율은 1000명의 근로자당 인율, 사람인데 무슨 사람? 제자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일 때만 연을 붙이고 연은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었는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 1000명 중, 그죠? 천인이죠. 제자 수 비율, 이게 뭐냐면 천인율이에요. 근데 연이 붙었을 때만 1년이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제자 수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문장으로 풀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요게 1번. 제가 색깔 달리 해드릴게요.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시오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요게 2번 가면 돼요. 그래서 1000명 근로자당 제자 수 나누기니까 비율, 이게 뭐다? 연천인율이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 1000명이니까요. 밑에는 연평균이라는 근로자, 밑에가 분모죠. 분모, 어미 모자 밑에가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 숫자 밑에 갑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 위에는 분자라고 하잖아요. 아들자. 엄마보다 아들이 작아야죠. 그래서 작은 사람의 수인데 전체 근로자 중에 뭐다? 다친 사람 숫자다. 연간 제자 수 곱하기 천인에 대한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제자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3번에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요거는 도수율 공부하고 다시 올라와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율에서는요, 수의 동그라미 따라가겠습니다. 수가 뭐냐면 건수예요. 건수. 그죠? 건수 뭐죠? 제 건수에 대한 비율이다. 그죠? 얼마나 제 건수가 자주 일어났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빈도율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00만 근로시간당, 이거는 근로자였죠. 이제는 사람과 사람 인율은 요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밑에는 근로시간입니다. 100만 근로시간당
재발생 건수예요. 재발생 건수인데 뭐 요양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요. 재발생 건수 비율 또는 요양재 발생 건수 비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수율 또는 빈도율은 밑에는 이제는 다 근로자 수가 아니라 뭐다? 총 근로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뭐다? 재 건수의 수다. 그죠? 곱하기 건수 너무 간단하죠? 한 건, 두 건 간단하니까 뒤에 동그라미 6개 많이 붙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는요. 요렇게 해서 1번이다 라고 했죠. 10의 6승이 100만입니다. 100만 근로시간당 도수할 때 쓰죠. 재건수 비율이다. 100만 근로시간당 요양재해 발생 건수 비율이 도수율이 됩니다. 자, 근데요, 지금 보면 위에 연천인율도 그렇고 도수율도 그렇고 뒤에 퍼센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위 붙이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예 제율 위에다가 적겠습니다. 전부 다 제율은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 없습니다. 퍼센트, 비율이니까 퍼센트 붙겠지? 하면 틀린다, 그죠? 단위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근로자 1인의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수 계산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1일의 근로시간이죠. 우리 하루의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고요. 1년 동안은 300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 하게 되면 2400시간이 총 근로, 한 사람의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을 때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예제 한 개씩 내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연평균 평균 근로자가 1000인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간 재해 건수가 2건이 생겼습니다. 연 1000인율을 계산하라. 이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럼 1000인율 생각해 볼게요. 인율이죠. 사람에 대한 비율. 그래서 밑에도 사람, 위에도 사람인 건 요것밖에 없습니다. 밑에는 분모, 많은 사람이죠. 무슨 사람이다? 평균 근로자수예요. 그죠? 일하는 근로자수가 되고요. 위에는 작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에요? 다친 사람, 재해자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1000인에 대한 비율이니까 뒤에 공식 뒤에 뭐 붙이자? 곱하기 1000을 하자. 그죠? 그리고 여기에 1년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붙여주면 돼요. 연평균 근로자수분의 연간 재해자수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공식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연평균 근로자는 1년에 1000명이죠. 분의 1년 동안 재해자는 2명, 2건이 아니라 요거는 2명이라고 할게요. 재해자수니까요. 곱하기 1000,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연천인율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없죠? 그래서 2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방 했던, 우리 도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방 역시나 근로자 수가 1000명인, 평균 근로자 수가 1000명인 사업장에서 1년 동안의 재해 건수죠. 그죠? 재해, 아까는 자수였는데요. 이번에는 건수가 2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도수율의 공식을 기억하겠습니다. 아까 연천인율만 밑에가 사람이었고요. 이제 연천인율을 빼면 밑에는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총 근로시간수다 그랬죠. 근로시간 단위입니다. 총 근로시간 수분의 도수할 때 수, 요 수는 뭐라 그랬죠? 재해 건수다라고 했습니다. 요양재해 건수 또는 재해 건수 됩니다. 곱하기 도수율은 한 건, 2건 간단하니까 뒤에 동그라미는 많이 붙이자. 몇 개였습니까? 곱하기 10의 6승. 이게 공식이었죠. 자,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 계산해 볼게요. 근로자 수가 1000명이다. 그죠? 10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근로시간 수 몇 시간이죠? 2400시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0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 일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2400이죠. 그죠? 분의 제 건수는 2건이고요. 곱하기 10의 6승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에서는요. 계산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3.2678 나왔다. 그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얼마죠? 3.27 요게 뭐가 된다? 도수율이 됩니다. 요거는 계산한 값은 아니고요. 이렇게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답을 적는 거 우선은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수율하고요. 연천인율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여기로 올라갈게요. 좀 전에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한번 생각할게요. 몇 명이죠? 1000인에 대한 비율 1000명입니다. 그죠? 1000명 곱하기 1년, 한 사람이 1년에 일하는 시간, 총 근로시간 몇 시간이었습니까? 2400시간이에요. 이게 는 똑같다 했잖아요. 그죠? 도수율이죠? 도수율은 몇 시간 단위였죠? 100만 시간 단위였잖아요. 그죠?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똑같습니까? 그죠? 240만 되잖아요. 요거 240만은 100만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 2.4 해야 똑같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라는 공식도 자주 나오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 내볼게요. 예제. 도수율이 10이다. 그죠?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이렇게 도수율을 주고 연천인율을 구하라 할 때는요. 공식 기억할게요. 연천인율은 뭐였습니까? 그죠? 도수율 곱하기 2.4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수율 10 곱하기 2.4 하면 답은 24. 이렇게 단위 없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강도율이에요. 강도라는 건 강하기예요. 제의 강하기. 강한 제는 뭐냐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죠. 근로 손실 일수예요. 두 건의 제의가 났는데요. 한 건은 일을 못하고 쉬는 근로 손실 일수가 2일이에요. 근데 다른 한 건은 근로 손실 일수가 20일이 생겼어요. 어떤 게 더 강해요? 근로 손실 일수가 더 긴 게 강한 제이겠죠. 이렇게 강도율은 제의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근로손실일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근로시간당 요양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 보겠습니다. 강도율은요, 아까 도수율 밑에 뭐였죠? 총 근로시간수 분의, 이제는 총 근로시간수다 그랬죠? 제의 강도는 뭘로 나타낸다? 근로손실 일수로 나타낸다. 그죠? 총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 일수 또는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에요. 아까 우리가 도수율은요. 밑에 총 근로시간 수분의 제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기억했잖아요. 근로손실 일수, 말도 긴데 계산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6개의 절반이죠. 3개만 붙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죠. 그죠? 몇 근로시간? 1000 근로시간당 무슨 비율? 근로손실 일수의 비율이다. 이게 뭐다? 강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문제에 근로손실일수가 며칠이다 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요. 휴업일수, 쉬는 날짜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죠? 요양일수는 요양원에서 요양하니까 출근 안 합니다. 쉬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휴업일수, 요양일수 이거 출근 안 하잖아요. 그죠? 쉬는 거고 요양원에 있으니까 이것도 출근 안 해요. 입원일수는 병원에 있으니까 출근을 못 해요. 그죠? 이렇게 출근을 못하는 세 가지 일수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가 주어지면요. 병원에서는 365일 중에 10일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00% 출근해도 300일이죠. 300일 중에 10일 결근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365일 단위를
근로일수 300일 단위로 바꿔주기 위하여 곱하기 365분의 300을 한다. 그죠? 근데 실제로 법적인 근로일수 300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290일 근로했다. 그죠? 그러면 실제 근로일수 290일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 요거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기에 넘어가면 주어지지 않고 필기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 계산인데요. 사망하고 1, 2, 3급은 7,500일입니다. 사망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지만요. 1, 2, 3급 재해를 당해도 앞으로 영원히 일을 할 수 없는 장애 등급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7,500일이 되고요. 4급은 5,500. 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별표하는 거 따로 할게요. 7,500 다음 5,500입니다. 순서대로 4,000, 3,000, 2,000 아니죠. 7급은 2,200. 그 다음에 8.2로 기억할게요. 8급 1,500. 그 다음에 9급 1,000. 예, 10급이 600일 떨어집니다. 600 다음 400일이에요. 반으로 줄어서 200, 100, 50. 그죠? 별표 친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하고 1, 2, 3급은 7,500일입니다. 왜 7,500일인지는 좀 이따 계산할게요. 4급은 5,000이 아니라 5,500일. 5급 4,000. 6급 3,000, 7급은 2,000 아니라 2,200일, 8.2로, 그죠? 8급 1,500일, 9,000, 9급은 1,000일입니다. 10급이 600일로 떨어지고요. 11급은 400일입니다. 그 다음에 반씩 줄어서 12급 200, 13급 100, 14급 50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한계 내에서 계산해 볼게요. 예제가, 근로자 수가, 평균 근로자 수가 역시나 1,000명인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인데요. 사망이 1건, 그 다음에, 8급 재해가 2건이 있었어요. 이때 강도율을 계산하라. 그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근로자 수가 1,000명이니까 일단 강도율 공식부터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에는 뭐죠? 천인율을 빼고는 밑에는 다 총 근로 시간수다라고 했죠. 그죠? 총 근로 시간수분의 재해의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을 못하고 쉬는 근로 손실 일수가 된다라고 했고요. 근로 손실 일수를 길고 복잡하니까 도수율보다 동그라미 반만 붙이자 곱하기 1,000이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 근로 시간수부터 한번 대입할까요? 총 근로 시간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수 1,000명이죠. 1,0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거 몇 시간? 2,400시간 해도 되고 8시간 곱하기 300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로손실일수 볼게요. 사망이 한 건인데요. 사망에 대한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다. 그죠? 7,500 플러스 하시고요. 또 있으니까 더 해야죠. 그죠? 8급 재해가 2건이에요. 2 곱하기 8급은 1,500일이죠. 1,500. 이제 없다,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 내볼게요. 강도율인데요. 자, 근로자 수가 1,000명인 사업장에서 역시나 사망 한 건이 났고 그 다음에 휴업일수 30일이 발생되었어요. 이때 강도율을 계산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도율의 공식을 또 기억해 볼게요. 강도율은 밑에는 뭐다? 총 근로 시간수분의 재의 강하기다라는 건 일을 못하는 근로 손실 일수고 동그라미는 몇 개 붙이자? 도수율의 절반 곱하기 1,000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총 근로 시간수는요 1,000명이니까 1,000명 곱하기 한 사람이 1년에 일하는 시간 2,400시간 분해하시고요. 사망이 한 건이죠. 사망하고 1, 2, 3급에 대한 근로손실일수 며칠이었습니까?
7,500일 플러스 하시고요. 지금 주어진 거는 근로손실일수가 아니라 휴업일수다라고 주어졌어요. 출근을 안 하는 날짜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근 안 하는 365일을 출근하는 300일로 바꿔주자 그랬죠?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30 곱하기 365분의 300. 지금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1년 근로일수 300일 해줍니다. 여기 뒤에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사망하고 1, 2, 3급에 대한 근로손실일수가 좀 전에 동일하게 며칠이다? 7,500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7,500일을 계산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요, 20세에 취업을 해서 한 60까지 일을 한다면은 평생 근로연수, 연필로 적어 두시면 돼요. 근로연수를 40년 일한다라고 봅니다. 40년. 근데 그 중에서 이건 통계치인데요. 사망이나 1, 2, 3급제, 중대재해죠. 제일 잘 발생되는 근로연수가 몇 년인가 하면은요. 15년 차. 근무 15년 차에 보통 제일 잘 생겨요. 10년 차쯤 지나면 나도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죠. 근데 나이로 보면 한 30대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활기차고 자신이 넘칠 나이예요. 이때 일어나는 사고가 뭐다? 대부분 큰 사고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일이 겁나고 서툴 때는 조심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가 많지만 이렇게 이제 15년 차쯤 되면 일도 배탈량쯤 올라가고요. 나이로도 젊다 보니까 이때 일어나는 사고가 사망이나 1, 2, 3급이다. 그죠? 그러면 40년을 일해야 되는데요. 15년 일하고 앞으로 내가 일을 못하죠. 근로를 손실한 연수는 몇 년 됩니까? 40년 일해야 되는데 15년 일하고 일을 못하니까요. 결국은 25년 근로를 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손실 연수가 25년이고요. 1년 근로일수가 300일이죠. 그래서 사망과 1, 2, 3급의 근로손실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이 통계에 의해서 25년 곱하기 300일에서 며칠 나왔다? 7,500일이 계산되어진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의율은요, 전체가 별표 3개입니다. 자주 나온,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도수율만 계속 나오죠. 어떤 분은 도수율만 공부를 딱 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근데 운 나쁘게 또 내가 실기칠 때는 강도율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떨어지고 항상 불안합니다. 운이 좋아야만 합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체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건 기출에 이것만 나왔더라도 나는 전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별표가 안 되어 있는 건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별표 3개짜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합재해 지수가 되겠습니다. 재해의 빈도, 요거는 도수율이 되겠죠. 얼마나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가. 상해의 강약, 요거는 강도율이죠. 요거를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약자가 FSI죠. 그죠? FSI 종합재해지수는 뭐다?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은요. 도수율이 10이고 강도율도 10이 나왔습니다. 이때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FSI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니까요. 10 곱하기 10이다. 루트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나오겠죠. 역시나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환산 강도율. 그죠? 자, 앞에서 우리가 강도율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공식 기억해 볼게요. 가급적이면 공부하는 시간 안에서 공식이 정리가 좀 된다면 좋죠. 그죠? 앞에서 강도율은요. 밑에는 뭐였죠?
일하는 총 근로시간 수분의 연천인율. 인율은 사람에 대한 비율이라 밑에도 사람, 위에도 사람이었지만 나머지는 총 근로시간 수다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제의 강하기를 나타내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다. 근로 손실일수다라고 했어요. 근로 손실일수는 길고 복잡하잖아요. 동그라미는 도수율에 3개만 붙이자라고 했다. 그죠? 이게 강도율이에요. 그래서 강도율은 뭐였냐면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 일수 비율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환상 강도율은 읽어보니까요. 평생 근로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평생 근로시간이죠.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이니까요. 이거 평생 근로시간 동안에 근로손실일수를 말한다. 그죠? 그러면요, 이거 보세요.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붙었냐면 환산 붙여볼게요. 환산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이 아니라 평생 근로시간 단위죠. 그래서 뒤에 1000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근로시간 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1번이잖아요. 평생 근로시간당 근로손실 일수 비율은 뭐다? 평생이 붙으면 환산 강도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평생 근로시간은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근로시간은 10만 시간, 10의 5승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10의 5승인지는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연간 총 근로시간 수,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분의 요양 근로손실 일수까지는 강도율 공식하고 똑같잖아요. 곱하기 뒤에가 뭐다? 평생 근로시간 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평생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이 환산 강도율이 되겠다. 그죠? 자, 왜 이렇게 평생이 붙으면 환산을 붙여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평생이 붙으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평생이 붙으면 평생 근로한다 라고 하면 환산해야 된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사람은 10년 근로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근로손실일수가 10일이었거든요. 그러면 평생 근로, 40년 근로하는 동안은 지금 근로를 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돼요? 계산해 봐야죠. 환산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근로를 덜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사고 낸 걸 가지고 환산하자. 그래서 평생이 나오면 뭐 붙여라? 환산 붙여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산 강도율하고 강도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볼게요. 강도율은 몇 근로시간이었죠? 1000 근로시간당 1000시간당 아니에요. 그죠? 환산 강도율은 무슨 근로시간이에요? 평생 근로시간당, 평생 근로시간 몇 시간이에요? 10만 시간, 10의 5승 시간이다 했어요. 이게 같아지려면 1000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야 합니까? 100을 해야 10만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뭐다? 100이다라는 두 번째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요, 또 예제를 한 개 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1000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어요. 평균 근로자 수 1000명인 사업장에서 재해로 인하여 1년 동안의 근로 손실일수가 30일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이에요. 이때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환산 강도율의 공식부터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환산 강도율은 밑에는 뭐죠? 총 근로시간수,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수분의 위에는 1년 동안의 근로손실일수가 되고요. 곱하기 뭐다? 환산이 나오면 평생을 붙여라. 평생이 나오면 환산 붙여라 했죠? 뒤에는 평생 근로 시간수가 들어가면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총 근로 시간수 계산할게요. 1000명이죠. 1년에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 2400시간분에 1년 동안의 근로 손실일수 30일이 생겼죠.
곱하기 뒤에 뭐를 하자? 평생 근로시간 수 주어지지 않으면 10의 5승을 곱하자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 내볼게요. 이번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도율이 2이다. 그죠?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 할게요. 강도율과 환산 강도율의 관계다. 그죠? 아까 뭐라고 했죠? 강도율은 또 적어볼게요. 예, 환산 강도율과 강도율.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시간을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 몇 시간 단위다? 10만 시간 단위다. 강도율은 1000시간 단위다. 그죠? 이게 같아지려면 강도율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가 나오죠. 그래서 강도율이 현재는 2죠. 그러면 환산 강도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곱하기 100이죠. 환산 강도율은 200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환산 강도율을 구하시오 했다면 20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 환산 강도율을 의미는 똑같지만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풀어볼게요. 평생이 붙으니까 뭐를 붙이자? 환산을 붙이자. 근로손실일수를 묻는 건 뭐다? 강도율이다. 그래서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라는 건 결국은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근데 강도율 비율을 구하라 할 때는 아까 200이라고 하면 되지만요.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라. 1수니까 200 뒤에 뭐를 붙이자? 201이다. 201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문제 풀면서 더 연습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요 정도 공부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좀 전에 근로자 한 사람의 평생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랬습니까? 예, 12의 5승 10만 시간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10만 시간이 계산되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근로 연수는 한 사람 보통 몇 년? 40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총 근로시간 수죠. 그죠? 1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하는 총 근로시간은 2400시간. 8시간 곱하기 300일 일한다 했잖아요. 2400시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잔업 하나도 없는 정상 근무죠. 근데 일하다 보면은 잔업하잖아요. 추가로 일을 더하는 거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잔업 시간을 4000시간 통계치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40년 곱하기 1년에 2400시간씩 40년을 일하죠. 여기다가 잔업은 일을 더하는 거니까 4000은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10만 시간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근로시간은 40년 곱하기 1년에 2400시간 더하기 잔업 4000시간에서 10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산 도수율 넘어갑니다. 도수율 공식부터 한번 더 떠올려 볼게요. 밑에 뭐였습니까? 총 근로 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뭐다? 제 건수할 때 수다 그랬죠. 제해 건수다. 그죠? 건수는 몇 건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좀 많이 붙였습니다. 몇 개입니까? 6개다. 그죠? 그래서 말로 풀면요. 이렇게 하면 100만 근로시간당 제 건수 비율은 도수율이죠. 근데 지금은 뭐가 붙었냐면 환산이 붙어요. 환산은 어떨 때 붙인다? 평생 근로한다 하면 아직 평생 근로를 덜 해봤기 때문에 계산해야죠. 환산해보자. 그죠? 그래서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 이렇게 평생 근로가 나오면 환산을 붙이자라고 했습니다. 제 건수를 말한다. 제 건수를 뜻하는 건 강도율이 아니라 도수율이죠. 그래서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제 건수는 결국은 환산 도수율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00만 근로시간당 제 건수 비율은 도수율이었는데요. 지금은 100만이 아니라 D가 뭐죠? 평생 근로시간이죠.
평생 근로시간당 재건수 비율. 요건 뭐다? 환산도수율이 된다. 그죠? 그래서 환산도수율은 연간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건수 또는 요양 재건수의 10의 6승이 아니라 뭐다? 평생 근로시간 수다. 법적인 평생 근로시간 몇 시간? 10만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산도수율과 도수율의 관계를 볼게요. 도수율은 곱하기 10의 6승 했죠. 100만 시간 단위거든요. 환산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단위잖아요. 몇 시간? 10만 시간 단위죠. 이게 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0만 나누기 10을 해야 10만이 되죠. 그래서 환산도수율은 뭐다? 도수율 나누기 10이다 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럼 또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역시나 근로자가 1000명인 사업장에서 올 한 해 동안 재해 건수가 5건이 발생되었거든요. 평생 근로 시간이 이번에는 평생 근로 시간수가 12만 시간인 사업장이에요. 자,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 건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라고 할게요. 건수를 계산하라. 그죠? 자, 조금,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버렸네요. 재해 건수를 구하라. 조금 이렇게 이동시킬게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자가 1000명이고요. 재해 건수는 1년에 5건이었습니다. 지금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평생 근로한다 하면 환산해 봐야 되니까 뭐를 붙여라? 환산을 붙여라. 재해 건수를 묻는 건 도수율입니까? 강도율입니까? 도수율이었다. 그죠? 그래서 결국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해 건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는 환산 도수율을 구하라 하는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환산 도수율, 도수율의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밑에는 총 근로 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뭐다? 재해 건수의 수다. 여기다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도수율이 돼요. 그죠? 근데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 시간이니까요. 곱하기 10에 몇 승 해야 된다? 5승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 볼게요. 평생 근로 시간이 이 사업장은 12만 시간이다. 법적인 시간이 아니죠? 이럴 때는 문제에 주어진 12만을 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근로시간은요. 근로자 1000명이 1년 동안 하는 총 근로시간은 1000명 곱하기 2400시간 분의 재해는 1년에 5건 났고요.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 12만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자,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가 나왔다 할게요. 환산 도수를 구하라 했다면 1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평생 근로하는 동안에 재해 건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12 뒤에 뭐를 붙일까요? 12건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본 값이니까요. 계산기로 계산하셔서 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별표 3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별표 3개짜리였고요. 자, 이제 여기로 오겠습니다. 네, 평균 강도율. 여기서부터는 별표를 한 2개 붙이셔도 됩니다. 조금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평균 강도율은 재 한 건의 평균 강하기를 뜻합니다. 평균 강하기라는 건 얼마나 근로 손실 일수가 생기는가겠죠. 그래서 재 한 건의 평균적인 강하기를 평균 강도율이라고 합니다. 평균 강도율은 도수율이죠. 항상 같은 시간으로 비교해야 되니까요. 도수율은 우리 10의 6승 시간 단위였잖아요. 강도율은 곱하기 1000시간 단위였거든요. 같은 시간으로 비교하려면 곱하기 1000을 해줘야 이것도 10의 6승이 되어서 같은 시간 되겠죠.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균 강도율은 도수율분의 강도율에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활동률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옆에 우리 도수율을 한번 적어볼게요. 앞에서 우리 도수율의 공식을 한번 적겠습니다. 도수율은 뭐죠? 밑에는
총 근로 시간 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뭐였습니까? 재해 건수할 때 수다라고 했죠. 자, 건수는 간단하니까 곱하기 10에 동그라미 6개 붙이자. 10의 6승. 이게 도수율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풀면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비율이 도수율이에요. 근데 완전 활동률은요. 100만 근로시간당 똑같습니다. 안전 활동 건수를 나타낸다. 재해 건수가 아니라 무슨 건수다? 안전 활동 건수예요.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100만 근로시간당 안전활동 건수는 도수율이 아니라 뭐가 된다? 안전활동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안전활동을 몇 번이나 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안전활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근로시간당 안전활동 건수를 나타내는 게 안전활동률 되고요. 이것도 별표는 한 2개 붙일게요. 그래서 안전활동률은 총 근로시간수 곱하기 총 근로시간수죠. 예, 근로시간수 곱하기 평균 근로자수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분의 위의 안전활동 건수고요.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재해 건수가 들어가면 도수율 되고 안전활동 건수가 들어가면 예, 안전활동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제 한번 내볼게요. 예, 역시나 예, 근로자수가 1000명이에요. 사업장인데요. 우리가 안전활동 건수로 불안전한 행동 지적을 2건 했어요. 불안전한 상태 지적도 2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안전활동을 안전점검을 5건 했습니다. 그죠? 이때 안전활동률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라고 할게요. 그럼 안전활동률의 공식부터 생각할게요. 밑에는 뭐였죠? 안전활동률은 예, 총 근로 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면 도수율이 되고요.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안전활동 건수였죠. 곱하기 뭐다? 10의 6승 도수율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는 근로자가 1000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2400일 일하잖아요. 분의 안전활동을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지적을 2건 했죠. 불안전한 상태 지적 2건 했죠. 안전점검도 안전활동이잖아요. 5건 했죠. 다 더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0의 6승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봐 주시고요. 제가 직성 내는 문제다 보니까요. 그렇게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이프티 스코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것도 역시나 별표는 한 2개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스코어가 뭐죠? 점수가 스코어죠. 성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이프티니까요. 안전에 대한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의 안전을 성적을 내어서 비교 평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안전 성적이 마이너스였는데 현재는 플러스가 되었네? 사고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걸 세이프티 스코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이프티 스코어 공식은요. 요 현재 값입니다. 현재의 총 근로시간 수분의 과거의 빈도율은 과거 도수율이에요. 그죠? 현재 총 근로시간 수분의 과거 빈도율 곱하기 10의 6승이죠. 도수율이니까 10의 6승이다. 그죠? 루트 끝까지 갑니다. 루트 총 근로시간 수분의 빈도율, 과거 빈도율 곱하기 10의 6승분의 현재 마이너스 과거입니다.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요거는 나온 값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판정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 사고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건 사고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 과거보다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죠.
이럴 때는 과거와 큰 차이 없다 하시면 됩니다. 계산값이 플러스 2 이상, 플러스 2부터다, 그죠? 플러스가 되었다는 건 사고가 더 많아진 건데요. 과거보다 안전이 그냥 나빠졌다가 아니라 심각하게 나빠졌다.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그냥 좋아진 겁니다. 플러스 2 이상일 때는 심각하게 나빠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는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플러스 2 이상일 때는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사망만인율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망만인율은 특히나 건설업에서 더 잘 나온다 할 수 있는데요. 자, 만인이죠. 만인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인율이니까요. 밑에도 사람, 위에도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비율이니까 밑에는 근로자 수죠. 근로자니까 사람이잖아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 임금 근로자 수분에 여기가 분모라 그랬잖아요. 밑에가 어미 모자 커야 되니까 일하는 전체 근로자 수분에 위에는 분자, 아들이 더 작아야 된다 그랬죠. 작은 사람 수, 사망자 수. 근로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사망만인율이니까 사망자 수가 올라가고요. 몇 명에 대한 비율이다? 만 명에 대한 비율이다. 그래서 곱하기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보면요. 이렇게 해서 1번이다. 그죠? 만 명 근로자당 여기가 2번이 되죠. 사망자 수 비율이다. 이게 뭐다? 사망만인율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 수 또는 근로자 수 몇 명당, 만 명당 발생하는 뭐다? 그죠? 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합니다. 역시나 단위는 없죠. 제1 전부 단위가 없다 그랬습니다. 11번 제외율은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임금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이에요. 보통 우리가 비율을 낼 때 100 곱하기 100 하잖아요. 그렇듯이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비율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임금 근로자 수분에 위에는 재해자 수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이죠. 그죠? 100명 근로자당 재해자 수 비율. 이게 바로 재해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양재해율 볼게요.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 수예요. 요양재해자 수 비율. 요양해야 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요양재해율. 그죠? 그냥 재해율은 100명당 재해자 수고요. 요양이 붙으면 100명당 요양재해자 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재해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요양재해자 수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2개입니다. 건설업은 3개라고 보시고 건설안전 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인데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사고, 사망, 만인율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뭘로 산출한다? 사고, 사망, 만인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일단은 뭐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는요. 계산값은 전부 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적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 역시나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 없죠. 그죠? 상시 근로자 수분에 사고, 사망자 수, 그죠? 만인에 대한 비율이니까요. 곱하기 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이죠. 그죠? 만 명 근로자당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 한번 볼게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이죠. 월 평균 임금. 한 달의 임금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간의 연간 임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총, 월급으로 나간 전체 돈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국내에서 공사를 작년에 1조 원어치 했다. 1조 원 곱하기 1조 원 중에 노무 비율, 사람의 인건비로 나간 비율이에요.
그죠? 이거를 연간의 임금으로 나눠주면 근로자가 몇 명이다가 나오겠습니다.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개월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사람에게 지급된 노무 비율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것도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재해 손실비죠. 아까는 재해율이었죠. 전체적으로 별표 3개인데요. 간혹 이제 조금 중요도 떨어지는 거 있었고요. 요거는 재해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의 종류고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역시나 하인리가 재해 손실비를 또 말했습니다. 시험에는 하인리 방식이 좀 더 자주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하인리는 총재해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다 라고 했고요. 직접비가 1일 때 보이지 않는 간접 비용은 4배나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에 넘어가서 하인리의 재해 손실비를 설명하시오 라고 한다면 총재해 비용은 돈이 직접 나가는 게 직접비입니다. 원래 재해가 4건 났는데요. 총재해로 돈이 직접 나가는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직접비 1,000만 원 플러스 보이지 않는 손실비가 있다 그랬죠? 이게 간접비다. 근데 직접비 대 간접비는 몇 대 몇이다? 직접비가 1,000만 원이라면 보이지 않는 손실은 4배다. 1대 4이다. 요렇게까지 적어주셔야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실기 갔는데 총재의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만 적으면 감점이나 점수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대 4이다까지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비와 간접비에 어떤 게 있는가? 요거는 실기보다는 필기에 잘 나옵니다. 돈이 직접 얼마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직접비입니다. 치료비, 요양급여,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급여의료사, 그죠? 그 다음에 장례비, 장의비 들어갑니다. 간접비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죠. 인적 손실, 생산 손실, 물적 손실, 기기기구 손실비 이런 게 간접비고요. 직접비 옆에 더 있다, 그죠? 아까 치료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종류 있었죠. 요양급여,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까지 있고요. 장례 치르는 장의비, 상병보상연금까지가 직접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인리는 총재 비용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인데 직접비 대 간접비는 1대 4의 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문제예요. 하인리보다는 그 다음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총재 코스트는 비용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보험 코스트, 이거는 뭐냐면 요즘은 이제 하인리보다는 신세대다, 그죠? 우리가 사고가 나면요. 산재보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 코스트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돈이죠. 산재보험료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나 숨어있는 손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문지의 보험 코스트는 뭐다? 산재보험료다. 비보험 코스트의 종류 볼게요. 휴업상해, 일을 못하고 쉬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통원상해,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해요. 출근했지만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조퇴하니까 일을 못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구급조치상해, 현장에서 간단히 약 바르고 치료하지만 그것도 손실이 생기죠. 그러니까 간접 비용에 해당됩니다. 무상해 사고는 사람은 안 다치고 물적인 손실을 입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시문지의 비보험 코스트의 종류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사람이 다치지 않는 물적 손실, 무상해 사고가 있고 보험 코스트는 뭐다? 산재보험료를 뜻한다. 그죠? 그래서 시문지의 총재 코스트를 설명하라면 총재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총재 코스트는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가 1,0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산재보험료 1,000만 원 플러스 휴업장애가 상해가 2건인데요. 한 건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휴업상해 건수 2건 하면 되죠. 통원상해는 한 건인데요. 5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통원상해 건수 한 건.
구급조치상해는 5건인데요. 5만 원 비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5건 하시면 되겠죠. 무상해 사고는 1건인데요. 200만 원 물적 손실이 생겼습니다. 무상해 사고 1건, 200만 원 곱하기 무상해 사고 1건. 이거를 다 더하면 총재 코스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명은 잘 나오지 않아요. 필기도 잘 안 나오니까요. 참고로 보고 지나갑니다. 버즈는 보험 비용 대 비보험 재산 비용이 있고 비보험 기타 재산 비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험 비용이 1일 때 비보험 재산 비용은 5에서 50배고 비보험 기타 재산은 보험 비용의 1에서 3배다라고 했습니다. 1대 5에서 50대 1에서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콤패스죠, 그죠? 총재의 비용은 공동비용 플러스 개별 비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비용은 변하지 않는 불변 비용인데요. 보험료나 안전보건팁 유지비 등이 되고요. 개별 비용은 가변, 변화되는 비용인데요.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사고조사비, 수리비용 같은 손실비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가 좀 안 되신다면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